특검을 더럽히는 모순, 개혁으로 포장된 보복의 민낯,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노골적인 풍자와 조롱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잡음이 아니라 현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보복 정치가 얼마나 모순된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듯 개편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닿은 특검 수사에서는 다시 검사를 불러다 쓰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태도이자 법치를 망가뜨리는 선택적 정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을 적폐로 규정하며 개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검찰의 손발을 자르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개혁은 정의로운 제도 개선이 아니라 보복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왜 이토록 증오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검찰이 지난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를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중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고 검찰 전체를 악의 축으로 낙인 찍으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복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복적 개혁을 밀어붙이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이해와 권력 유지에는 검찰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부터 일관되게 김건희 특검을 외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파고들기 위해 특검을 밀어붙였고 결국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특검을 운영하려 하니 역설적인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없이는 특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검찰은 적폐라며 손발을 자르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검찰의 수사력 없이는 자신들이 만든 특검조차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검찰을 악의 축으로 매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검사를 차출해 특검 수사에 투입하는 모순적 행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모순이 아니라 국민 기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며 정의로운 개혁자인 척 연기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검찰의 수사 역량에 의존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을 악의 축으로 부르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도 자신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 검찰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들의 본 모습입니다. 한 부장검사가 내부망에 쓴 풍자는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특검에 갈 자격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뿐이라는 말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사라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복귀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왜 자신들이 특검에 파견되어야 하느냐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면 특검에도 검사들을 파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검사들을 불러다 쓰면서도 개혁이란 미명으로 검찰을 몰락시키려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특검의 신뢰 자체를 훼손합니다. 특검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구가 되려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검찰은 악이라 욕하면서 필요할 땐 검찰을 끌어다 쓰는 정권의 태도는 특검마저 정치도구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본심은 뻔히 드러납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는 모두 정치 탄압이니 무력화시키고 반대편 진영을 향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칼날처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적 정의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철저히 선택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불리한 수사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막아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며 남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검찰청 곳곳에서는 민생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해도 피해를 당해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를 강행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억울함은 외면당하고 정권의 이해만 충족되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금 상식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개혁입니까?
정의를 위한 걸음입니까? 아니면 한 개인, 한 정당의 범죄를 덮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는 보복 정치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고 정의가 아니라 모순이며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개혁의 탈을 쓴 보복 정치, 정의를 가장한 선택적 정의, 개혁을 외치면서도 특검의 검사들을 불러다 쓰는 이중적 행태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대통령이 된 전과 오범입니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검찰개혁을 무기화하고 민주당은 그 방패막이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권력의 이해에 따라 검찰을 짓밟고 또 이용하는 모순적 태도는 개혁이 아니라 폭정입니다. 국민 앞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왜 검찰을 없애겠다면서 특검에는 검사를 불러다 씁니까? 왜 민생은 외면하면서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개혁이 아니라 보복을,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정의를,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의 행태는 특검을 더럽히고 법치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길입니다. 결국 그 대가는 국민의 손에 의해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반드시 기억합니다.